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30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어린 시절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낸 책, 추억의 어린 시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30인 30세기의 기억이 담겨서 그런지 책을 딱 펼치는 순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분은 딱지치기, 쥐불놀이 이런 아련한 추억을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동생 돌보면서 일찍 철들어야 했던 그런 묵직한 책임감의 시간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기억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모든 게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지금과는 다른 그 시절의 유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안에 숨겨진 성장의 공통분모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책이 흥미로운 건 작가분들의 면면이 정말 다채롭다는 점이에요. 나연구소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학 박사, 웹툰 작가, 심지어 가수까지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몇몇 개인의 추억담에 그치는 게 아니고 뭐랄까 특정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세대의 집단적인 좌화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집단적인 자화상. 좋은 표현이네요.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게 된 그 뿌리, 그들의 어린 시절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그 기억의 숲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역시 놀이의 풍경이었어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의 놀이와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완전히 다르죠. 정해진 놀이터나 키즈 카페가 아니라 그냥 온 동네 골목, 뒷산, 냇가가 전부 아이들의 세상이었던 거죠. 네. 80년생이신 우경아 작가 기억 속에는 쥐불놀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요즘은 상상도 못할 놀이잖아요. 쥐불놀이. 깡통에 구멍 뚫고 마른 솔가지 같은 거 넣어서 불을 붙인 다음에 그걸 철사줄에 매달아서 머리 위로 막 빙빙 돌리는 거예요. 밤하늘의 불꽃으로 원을 그리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양선 작가님은 골목에서 고무줄놀이나 공기놀이を하다 보면 양말이 늘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이런 회상을 하고 네네. 흙바닥에서 노니까요. 김지연 작가님은 개나리 잎이 지폐가 되고 작은 풀들이 소꿉놀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해요. 결국 핵심은 주어진 장난감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놀이였다는 거. 바로 그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물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놀잇감이 되는 그런 창조적인 시대였던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놀이들이 그냥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다는 거. 특히 저는 강정석 작가 이야기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 산불 이야기? 네, 동네 언덕에서 친구들끼리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편을 나눠서 나뭇가지를 칼 삼아 전쟁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작은 산불을 냈다는 거예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텐데. 네, 근데 이 기억을 지금의 자신을 만든 첫 불씨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가 만약 그런 실수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바로 어른들한테 연락하고. 아마 어른들이 즉시 개입해서 모든 걸 수습하고 아이는 크게 혼나거나 혹은 트라우마를 갖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절 아이들은 달랐어요. 어떻게요? 어른을 부를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나뭇가지로 불을 두드려 끄고 흙을 덮으면서 그 위기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질이 다른 거죠. 요즘 아이들이 접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정답이 있거나 실패해도 괜찮은 안전장치가 마련된 일종의 가상의 문제거든요. 게임 속 퀘스트나 학원 문제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하지만 산불은 진짜잖아요. 실패하면 모든 게 타버리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의 문제죠. 이런 높은 이해관계가 걸린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친구들과 협력해서 해결해 본 경험? 이건 아이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책임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면서 혹시 이런 진짜 성장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세상을 배우는 감각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와일드한 놀이의 기억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건 이 아이들의 삶이 결코 놀기만 했던 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많은 작가들이 어린 나이에도 어른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했다고 고백하는데 이 간극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놀이와 노동의 경계가 모호했다고 할까요? 김 작가님은 스스로를 꼬마 일꾼이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했던 일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데요? 땅에 고추를 따거나 논에 참새떼를 쫓는 일까지요. 와, 이건 그냥 부모님 심부름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가족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엿한 노동력이었던 거죠. 최순덕 작가님의 담배 농사 이야기도 기억에 남아요. 더운 여름날 담뱃잎을 따면 진액 때문에 온몸이 끈적거려서 정말 고역이었다고 하죠. 아,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학교 끝나면 소 몰고 나가서 풀 먹이는 것도 당연한 일과였고요. 이걸 요즘의 아동노동이라는 잣대로만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복합적인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당시 아이들의 노동은 착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족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기여, 나 역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기여와 역할. 네, 아이 역시 자신이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효능감을 그 노동을 통해 느꼈을 거고요. 물론 그 과정이 고되고 힘들었겠지만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삶의 무게를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과 어른 시절의 경계가 칼로 자른 듯 명확하지 않았던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남삼녀의 장녀였던 김미옥 작가님 이야기는 그 책임감의 무게를 더 절절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늘 동생을 업고 다녀서 동네에서 어린 엄마로 불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 대목 저도 참 인상 깊었어요. 친구들이 고무줄놀이 하면서 노는 모습을 부럽게 쳐다보는 게 일상이었고 마음껏 한번 놀아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대목에서는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무작정 낭만적으로만 그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 아이들은 노동을 통해 성숙했지만 동시에 아이로서 누려야 할 무언가를 빼앗기기도 한 셈이니까요. 기여와 희생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은 한 사람의 내면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결국 이 책이 즐겁고 따뜻한 추억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가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마음의 상처 같은 힘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빚어냈는지 보여주는 대목들이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어쩌면 그게 이 책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윤영기의 상처와 결핍이 어떻게 삶의 자산이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안은숙 작가님의 말벌집 이야기가 딱 그런 예시 같아요. 아, 그거 저도 읽으면서 정말 으슥한 마루 끝에 있던 말벌집을 건드려서 온 가족이 말벌떼의 공격을 받았던 끔찍한 순간을 묘사하는데 정말 생생해서 읽는 내내 제가 다 아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이 단순한 공포로 끝나지 않죠. 네, 다음날 새벽에 외할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달려가서 그 일대의 말벌집을 전부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에서 모든 게 반전됩니다. 그렇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그 묵직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아찔했던 기억이 따뜻한 사랑의 기억으로 덮이는 느낌. 네, 맞아요. 시련 그 자체보다 그 시련을 겪을 때 내 곁에 누가 어떻게 있어 주었는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지도 모릅니다. 박선희 작가님의 이야기는 그걸 더 잘 보여주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 가자마자 덜컥 부반장이 되었는데 그 일로 오히려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은근한 따돌림을 겪게 되었다고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때 묵뚝뚝한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함께 산에 가자고 제안하죠. 아, 이 장면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캐묻는 대신에 정상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땀 흘리고 먹으니 맛있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 그렇죠. 힘내라, 다 괜찮아질 거야 같은 직접적인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네. 함께 땀 흘려 산을 오르는 그 행위 자체가 인생의 어려움도 이렇게 묵묵히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 결국 지나간다는 걸 온몸으로 가르쳐준 셈이죠.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여준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작가님은 힘든 시간을 버텨낼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었을 겁니다. 결핍의 기억이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고백도 인상 깊었어요. 최순덕 작가님이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때까지 까만 고무신만 신어야 했던 기억을 이야기하는데요. 아, 네.
남해대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 친구들의 예쁜 운동화들 사이로 보이는 자기의 까만 고무신이 그렇게 서러웠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까만 고무신이 그 시절의 가난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 시절을 더 그립게 만드는 애틋한 흔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처가 흉터로 남는 게 아니라 훈장처럼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원망이나 트라우마의 근원으로만 삼지 않고 네. 그것을 재해석해서 지금의 나를 만든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 유년기의 결핍이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의 폭을 넓혀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준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책은 우리에게 과연 시련은 불행하기만 한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공백의 원고 속 30개의 어린 시절은 아날로그 시대의 풍경화이자 한 사람이 세상과 부딪히며 어떻게 단단해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장 보고서처럼 느껴지네요. 네, 성장 보고서. 놀이를 통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고 노동을 통해 책임감과 삶의 무게를 익히고 또 피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 정말 입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결국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린 시절은 그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만든 뿌리라는 거죠. 뿌리. 이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고 아이들은 훨씬 더 안전하고 세련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종류의 뿌리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주어지고 모든 위험이 사전에 차단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과연 어떤 어른이 될까 하는 생각 말이죠. 책의 에필로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경험이 책이고 인생이 책이고 사람이 책이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어린 시절이라는 오래된 책을 한번 조심스럽게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 책에서 단 하나의 장면, 단 하나의 기억을 찢어내어 지금의 당신이라는 사람을 설명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기억 속에 당신이라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